다음과 같은 것을 함의한다. 첫째, 일본이 오키나와를 식민지로 차별하면서 수탈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라면 오키나와인들은 독립하여 국가를 형성해도 좋다는 것이다. 둘째, 오키나와가 국가로서 독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이전 류쿠 왕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네이션으로서의 동일성을 갖는 한에서라는 것이다. 네이션으로서의 동일성이 독립의 조건이다. 네이션으로서의 동일성이 독립의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실제로 있는 섬들 간의 계층이나 수탈 관계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21년 오키나와에서 제네바로 가기 전까지 야나기타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외부로부터의 시점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전의 야나기타는 해남 소기를 출간했을 뿐으로 그 이상 오키나와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오키나와의 관에 잇따라 논하기 시작했던 것은 1950년대이다. 이후 후쿠다 아지오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 오키나와가 놓여있던 상태와 관계가 있다. 전 오키나와의 상태가 대체 어떤 거야?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전 이후 미국에 점령되어 본토와는 분절됨으로써 다른 지배를 받았다.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상태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조인된 대일 강화조약. 대일 강화조약. 4월 28일. 52년 4월 28일 날 발효된 대일 강화조약에 의해 고정되고 해방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 계속 지배된 거네, 오키나와가. 그래서 오키나와에 미군 부대가 주둔을 했구만. 그것에 관해 일본 본토의 비판이나 반대 혹은 반성이 반드시 강했던 것은 아니다. 바다 위 길에 이어지는 일련의 저술은 명확히 그런 일본 본토의 인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야나기타는 일본에게 오키나와란 불가결한 일부라는 것을 아득한 옛날 일본의 선조가 일본 열도로 건너왔던 경로를 논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그는 민속학을 경세제민의 학문이라고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50년대에는 바다 위의 길로서 표출됐다. 바다 위의 길에서 중국 남부의 벼농장민이 오키나와로 건너오고 나아가 바다 위의 길을 통해 일본 열도로 건너왔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오키나와인이 일본에 속하는가 아닌가는 동일한 할아버지를 두었는가 아닌가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동일한 할아버지가 아니지. 오키나와인이 일본에 속하느냐는 동일한 조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본인과 평등하게 취급되는가 아닌가에 결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서도 다른 국가를 형성했던 민족이 적지 않다. 다 됐어? 나갈게. 게다가 오키나와인들은 애초부터 류쿠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혹여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잘라낼 수 없는 일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오키나와만을 희생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동일한 일본인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들은 독립을 구해 마땅할 것이다.